아토피가 좀 있던 친구가 우리 학교 와서 1년 만에 아토피가 다 났다. 명절 때 다른 친척은 핸드폰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손녀들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또는 자기 잘하는 게 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구나. 안녕하세요. 홍정 실장님 그리고 전형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 푸른숲 발도르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 AI 시대다, 요즘에는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건지, 그리고 왜 푸른숲 발도르프 학교는 미디어를 금지를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금지라는 단어의 방점을 찍기보다는 미디어에 대한 노출의 나이를 이연시킨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 또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배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나이를 늦춰주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교 내부에서는 12학년 전체가 미디어에 대한 금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분명히 미디어가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는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AI, 핸드폰, 컴퓨터가 많이 쓰이는 시대에 뒤처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KBS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는데 유럽의 되게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한테 미디어를 금지시키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가장 선진국의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서 자녀들한테 최대한 핸드폰 사용을 늦추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를 다니다가 9학년 때 나간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 되게 걱정했어. 우리는 핸드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당장 나가면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던 찰나에 제가 한두 달 뒤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걱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핸드폰 중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는 3, 4일이면 다 따라갑니다. 오히려 지금 한 달 지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미디어를 늦게 하면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대해 늦게 적응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어에 대해서는 늦게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나중에 금방 적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상급 과정, 즉 중3 이후의 과정에서는 컴퓨터 과목이라는 수업 자체가 있어요. 컴퓨터의 메커니즘이라든가 또는 AI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업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미디어 없는 환경을 같이 제공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너무나 당연합니다. 학교에서는 미디어 없이 생활하다가 집에서 미디어를 한다?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 다니는 모든 가정에서는 TV 당연히 없고 부모님들 집에서 최대한 핸드폰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건 가정에서건 모두 다 미디어에서 전혀 부모님과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질문이 있던데, 그러면 이 학교 애들은 도대체 뭐하고 노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장난감이 될 수 있다는 게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래조차도 아이들한테 장난감이 될 수가 있고, 나뭇가지라든가 나뭇잎이라든가 꽃들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상황이 좀 더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지 않는, 왜냐하면 심심함 속에서 자기가 갈구하는 거를 찾아내려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또 푸른숲에 오면 이런 얘기가 있죠. 푸른숲의 책이 미디어다. 아이들이 그렇게 책을 봅니다. 핸드폰 없죠. TV 안 되고 하니까 심심하면 책 보고 아이들이랑 모래놀이터 놀고 산에서 뛰놀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사교육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야구에 좀 흥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수영을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일단 교과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수업이라든가 수공예 수업이라든가 오이리트미 수업이라든가 또는 말과 글, 수화생, 이런 것들이 인교육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발도르프 교육 철학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외부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허리나 무릎의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가 있다 치면은 조금 이른 나이에도 수영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균형 잡힌 성장을 돕기 위해 한쪽 팔만 너무 과하게 쓰는 운동이라든가 또는 한쪽 다리만 너무 과하게 쓰는 운동은 어느 정도 학년이 차이고 난 뒤에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에 관련된 사교육의 질문이 많은데요. 음악이 어떤 친구가 되게 도드라져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데 음악 사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이라는 게 선행을 전제로 해서 교육을 하는
하는 건데 남들과의 같이 나아가고 가는 거에 대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교육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제 우리 학교 다녀보면 아까 행정실장이 말했던 것처럼 사교육 없이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만으로도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예체능 활동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와보시면 사교육에 하겠다는 생각이 아마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워낙 학교도 바쁘고 아이들 뭐 지금도 다 먼 여행 가 있는데 음악 수업, 미술 수업, 수공예 수업 등등 워낙 숙제들도 많고 네. 해야 될 게 많아서 학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 학교에 자녀를 둘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교육에 대한 유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8학년에 또 연극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연극에서 폭파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간 배웠던 말과 글이 대사로 나오고 목공, 수공예가 네, 무대 연출로 장치로 나오고, 나오고 또는 오이리트미 수업이 동선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연극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 모든 스텝이 다 갖춰져야지만 1학년부터 8학년 과정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결승점이 바로 8학년의 연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셔틀버스는 하남 지역과 경기 광주 송정동을 거쳐서 학교로 오고 있는데 자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남 미사 지역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또는 광주 송정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학비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한 70만 원 중후반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입학하실 때 조합원으로서 내셔야 될 출자금이 있긴 합니다. 9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를 떠나실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600만 원의 돈이 있습니다. 기부금은 온전히 학교에다가 기부하는 성격입니다. 질문 중에 둘째가 이제 어린이집 등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있는데 프랑스 발도르프 학교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같은 울타리 안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올해처럼 많은 가구가 신청을 해서 혹시 학교에 동생들이 오게 되면 자리가 꽉 차서 못 다니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무래도 동생들이 좀 더 먼저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원서를 내실 분들은 빨리빨리 내주시고 이제 외국 연계활동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는 다른 나라에서 있는 발도르프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가기도 하고 작년에도 3명의 학생이 미국과 독일에 교환으로 학생을 갔다 왔고 그래서 본인이 의지가 있고 그쪽으로 적성이 왔다 싶으면 프랑스 발도르프 학교는 외국 연계 활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년 담임선생님을 누가 문의하셨는데 입학식날 공개됩니다. 가장 빠른 등원 시간은 질문을 주셨어요. 학사 일정상 가장 빠른 수업 시간은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빨리 오는 아이들은 6시 40분에 학교에 와서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등원을 일찍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통학하고 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서울 역삼동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좀 따르고 있죠. 태촌을 중심으로 차로 10분 이내 거리에 한 80% 이상의 학생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20% 중에 아까 말씀드린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그리고 나머지 서울이라든가 또는 남양주라든가 이쪽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된 졸업생들의 이야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마치 대안학교 애들은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랑 다른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이 되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똑같거든요. 물론 차이점은 있죠. 일반 학교 애들은 입시 준비를 대부분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다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은 가더라도 안 가는 친구도 물론 있고 가서 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도 있고 예술하는 친구도 있고 대학 가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또 희한하게 입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입시 전혀 하지 않는데 또 대학을 잘 갑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급 과정에 인턴십 과정이 있어요. 에세이를 쓰는 과정도 있고 프로젝트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졸업 논문을 쓰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질 과정들을 저희는 한 단계 앞에 끌어들여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일반 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 정도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아마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거나 또는 체득했거나 자기 스스로 쌓아올린 자아의 굳건함이 오히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또는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항공 정비를 하는 여학생이 맞아요. 있어요. 가수가 된 여학생도 있고요. 해외에서 공부를 이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기차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8학년 프로젝트도
학교에서도 기차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 그다음에 방학 때마다 아빠랑 기차역을 탐방하면서 기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졸업 논문도 또 기차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 유수의 기계공학과에 수시 전형으로 수석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능 없이도 갈 수 있는 대안학교 전형인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건축공학과를 갔어요. 저희가 한 4, 5년 전에 그 여름자리라고 해서 상급 학사를 새로 지었거든요. 그 설계에 또 그 학생이 또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명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기는 데 있어서 자기 이름과 건축사 이름을 나란히 적어놓을 정도로 실력을 갖춘 아이들이 항상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기의 원하는 분야를 찾아 나가서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공교육 교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자꾸 입시라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자랑을 되게 하고 싶어요. 우리 발도르프 학교가 물론 입시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학교지만 졸업생들 중에서 본인이 내가 삶에 나의 인생에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는데 꼭 대학을 가야 좋은 학교고 그 애가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친구들 이대도 있고 중앙대도 있고 이번에 국민대도 한 명 갔고 한예종도 많이 가고 서울대 대학원도 있고 그래서 마치 대안학교 가면 대학을 못 간다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대학을 가려고 오는 학교는 아니지만 또 자기 자녀가 공부에 대해 뜻이 있고 자기 미래가 그런 거랑 관련돼 있으면 졸업해서 자신의 적성에 따라 잘 맞춰서 갑니다. 상급 과정에 접어드는 아이들의 나이가 보통 15세에서 16세입니다. 그때는 지식이 무한정으로 흡수되는 그런 나이라고 해요. 어렸을 때는 모방의 시기 또는 영혼의 시기가 있고 이제 지적으로 성숙해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도 수학 수업도 하고 과학 수업도 하고 국어 수업도 하고 역사, 지리, 물리 뭐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다 배웁니다. 교과서가 없을 뿐이고요. 우리가 갖춰야 될 학습 능력은 그에 못지않게 탁월하다. 그 나이대에 맞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흡수력이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학교에서는 대학 입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졸업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학교 내에서는 대학 입시에 관련된 어떠한 수업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되게 많이 갔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갔나요? 요즘 대학 입시 전형이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안학교 전형이라든가 이런 트랙을 밟는 친구들도 봤고요. 또는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학교에다가 어필하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오로지 수능 점수만으로 줄 세우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불리하겠죠. 근데 이제 세상이 점차 입시 제도도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 친한 학부모가 계신데 과외 선생님이거든요.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두세 번 코칭을 받았나 봐요. 제가 그 엄마를 한번 만났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수학 과외 선생님이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흡수하는 거, 근데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이 너무나 자기 놀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혼자서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역시 프랑스 발도르프 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왔으니까 공부 쪽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학교 내에서 수화쌤이라고 수학을 가르치긴 하지만 무조건 답만 찾는 그런 수업은 전혀 아니니까는요.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학년인데 입학하기 늦은 시기가 아닐까 고민됩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늦은 시기란 없습니다. 프론습에서 편입을 받지 않는 학년은 8학년과 12학년 밖에 없습니다. 8학년은 담임 과정의 아침 학년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고요. 12학년 또한 상급 과정의 마침 학년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외의 학년은 현재로서는 TO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편입 전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학교에 문을 두드린다면은 면접과 서류 전형을 통해서 저희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적응을 못한다라는 것들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중에는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 학교는 경쟁이 없어요. 서로가 적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아이는 내가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먼저 다가가게 되고 그 아이의 잘하는 점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배울 점이 있는지 먼저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울려서 지내기 때문에 적응을 못한다라는 거는 그냥 부모님의 우려이지 실제 학교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계는 경쟁 사회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랬던 아이들이 편입을 왔을 때 적응을 할 수 있나요? 경쟁이 없는 곳에 있다가 경쟁이 심한 데 가면 적응이 쉽지 않죠. 반대로 경쟁이 심한 곳에 있다가 경쟁이 없는 우리 학교에 오면 여긴 천국인 거죠. 적응을 못할 리가 없죠. 항상 경쟁 속에 살다가 그런 게 없어. 얘도 같이 가야 될 존재고 쟤는 내가 끌어줘야 될 존재고 쟤는 내가 뒤에서 밀어줘야 될 존재고 그런 곳에 오면 적응을 못할 리가 없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맞벌이 시대가 많다 보니까 돌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교 자랑이죠. 자랑이죠. 지금 돌봄 선생님도 굉장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돌봄 수업은 학교 이후에 최대 저녁 6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뭐 나는 4시 반까지 하고 싶다. 나는 월요일만 하고 싶다. 나는 목을 하고 싶다. 뭐 5시 반까지 하고 싶다. 다 선택하실 수 있고요. 방과 후 돌봄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뭐 수업을 연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돌봄입니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또는 교실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책을 보거나 또는 아이들끼리 놀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켜봐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6시 반까지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내다가 부모님과 함께 귀가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 학교의 돌봄의 또 장점은 우리 학교 건물 안에서 바로 돌봄 교실이 있어서 어디 이동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 하나와 3시 반이면 맛있는 간식을 줍니다. 네, 간식 주라는 거. 세 번째 또 가장 큰 저는 장점 생각하는데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는 15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방과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방과후 돌봄 교사분들도 아주 퀄리티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자격을 갖춘 분이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의 돌봄 교사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방학 때마다 발도르프 연수를 받으시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아이들이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프룬스 발도르프 학교는 친환경 재료로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때문에 또 선택한 게 있거든요. 저희 학교는 오로지 친환경 재료로만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제 반찬만 3가지가 외부에서 오는데 외부 업체가 바로 저희 학부모이십니다. 한살림이라든가 자연드림이라든가 네니아라든가 산지 직거래를 통한 재료 수급을 통해 가지고 100% 친환경 재료로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편입 온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일반 학교 급식을 많이 쓰잖아요. 기성 제품들을. 아토피가 좀 있던 친구가 우리 학교 와서 1년 만에 아토피가 다 났더라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먹거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프룬스 발도르프 학교 오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거주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프룬스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태촌면 원당리라는 곳인데요. 원당리는 전형적인 전원 마을입니다. 전원 마을이라서 통학거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전원주택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이제 조그만 빌라가 한두 군데 있는데 대기자들이 워낙 길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집을 구해야 된다는 원당리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10분만 나가면 태촌 시내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빌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통학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요. 전세 시세가 약 1억 5천 정도 해서 30평대가 서울에서 전세금 빼고 우리 학교는 돈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10분만 가면은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는 전세가 2억 5천 3억까지 정도 되는 이마트 앞에 그쪽에도 이제 전세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80% 이상이 이 바운드리 내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시골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광역버스가 다닙니다. 3800번이 양재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고요. 또 경강선 광주역까지 20분 거리, 그다음에 천호동까지도 가는 버스들이 수두룩합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너무 외진 곳에 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까지 왜 들어박혀서 살려고 한 주변인들의 만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엄마가 강요를 하고 아빠는 끌려오고 이런 모습이 많은데 저희 학교처럼 학부모 동아리 활동이 많은 곳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원주택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이웃 간에 울타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동아리 활동을 예를 들면은 아빠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아빠들이 이 생활을 한 1년만 하고 나면은 오히려 아빠들이 엄마들보다 더 극성이에요. 제가 그랬고요. 저도 여기도 그랬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이사도 그렇고 대안학교 간다는 게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데 오늘 주문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누구든지 한 명이 끌고 가서 저희는 그만큼 이제 학교에 대한 상품에 대한 자신이 있어요. 일단 오기만 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만큼 학교가 너무 좋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만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용기를 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명절을 계기로 해서 저희 어르신들이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셨는데 명절 때 이제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우리 아이 또래의 다른 친척은 핸드폰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손녀들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또는 뭐 자기 잘하는 게 뭔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이 소풍도 못 가요, 현장학습도 못 가요, 수학여행도 못 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무수히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갈 용기를 교사들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하는데 애는 막 20명, 30명이고 교사는 한 명이 30명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한 명 몰래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바로 교사 처벌받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차 멀미가 심한다, 감기가 잘 걸린다, 자기 집에서밖에 못한다, 하여튼 무수히 많은 이유로 돼서 부모님들도 별로 원하지 않고 교사들도 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건 학생들이죠. 지금 현재 우리 먼 여행 주간이잖아. 지금 뭐 누구는 섬진강 가서 200km를 걷네, 지리산을 종주를 하네, 그러고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크죠. 아이들은 가고 싶어 하죠. 학부모와 교사와 그런 것들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제도가 문제라면 그 싹을 잘라버릴 게 아니라 좀 더 보완해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학교도 먼 여행을 갈 때 오롯이 담임선생님 혼자만 학생을 케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조교사가 2-3명이 꼭 따라가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같이 이끌어주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에서도 안전요원을 더 뽑아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조건 가는 게 좋죠. 프랑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학교에서 더러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어디가 부러지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응급처치를 하고요. 정해진 매뉴얼대로 병원에 가고 또 부모한테 인계를 하는데 그 과정에 든 소요되는 치료비나 모든 비용들은 학교 중앙안전공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들은 보험과 별도로 학교가 든 보험에서 치료비를 다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학교였으면 난리가 났겠죠. 도대체 뭐 했길래 애들 똑바로 안 보고 그랬냐, 애가 왜 다쳤냐. 프랑스 발도르프 학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학부모들은 학교를 신뢰하고 학교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어난 사고는 학교의 문제를 탓하겠어요.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뭐 누가 책임지네, 네가 잘못했네 이런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아이들이 보고 자라고, 우리 학교 그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어른들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아이들이 항상 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요즘에는 밖에서 못한다고 해요. 운동장에서 맞나요? 맞죠. 잠겨 있습니다, 운동장. 학교 시간 끝나면 운동장 다 잠깁니다. 근처에 주말에 학교 가보세요. 학교 교문 열려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저희 학교는 이제 축구공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항상 있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까봐 주말에 학교 가면 항상 닫혀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권 내에서 유일하게 큰 운동장을 가진 학교가 바로 프랑스 발도르프 학교입니다. 대안학교 중에서. 그래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체가 다 놀아도 모자랄 정도로 하여튼 제 축구공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몸의 움직, 협동심, 단체생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저희는 일단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가 없고요. 프로젝트 발표에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주제가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주제를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자기가 소화하고 공중들한테 전달하느냐, 이게 핵심이지 누구는 1등, 누구는 꼴찌 하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발도르프 학교의 장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룬스 발도르프 학교는 산과 들에 쌓여 있죠. 온전히 자연을 함께 누리면서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저희 학교는 20년이 넘었어요.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 사이에 쌓여온 서로 간의 신뢰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저희는 굳건히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10시 반에 저희 입학 설명회를 모든 학부모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따뜻한 감동을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 영상을 보고 신청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학교에 입학 여부를 떠나서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밥 먹고 아름답게 자연 속에서 크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오셔서 따뜻한 감동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다 하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5월 16일날 만나요.